12신살. 신살, 이 12개 살을 외워야 됩니다. 그저 외우는 방법은 이제 급제, 천지, 연울, 망장, 반정, 육화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은 이 과거에는 이거 띠로 봤거든요. 띠로 봤기 때문에 띠 기준을 합니다. 띠 기준을. 그래 신자진 띠는 이래 되잖아요. 신자진 띠는 신자진 삼합이 끝나는 글자.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연결하면 돼요. 신자진 다음에는 뭡니까? 사오미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죠. 해자축, 인까지만 할게요. 결국 신자진띠는 인년에 역마살이 들어왔죠. 선생님 역마살 끼는 거죠. 아까. 그죠? 원래 이제 역마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살도 역마, 이 인신사회가 지살도 되고 역마도 되거든요. 그 지살, 역마살 이 두 개가 인이란 글자가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해묘미띠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미 다음에 뭐죠? 신이잖아요. 신유술 이렇게 나가는 거나 해자추, 인,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원래 망신살기 있다는 거죠. 망신살. 또 한번 볼게요. 인호술, 그 책에 요 도표가 있습니다. 인호술, 범띠, 말띠, 개띠는 술 다음에는 뭡니까? 해잖아. 해자축, 인. 원래 지살에 걸려 있다는 거죠. 지살도 역마와 같은데, 지살은, 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 역마살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유축은, 축 다음에는 바로 인 나오죠, 인이 나오잖아요. 인, 묘, 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뱀띠, 닭띠, 소띠는 겁살에 걸려 있다는 거죠. 연애. 그러면서 내 띠는, 신자진 띠는 올해는 역마살 걸렸지만 내년에는 또 묘로 가잖아요. 육해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화개살 걸리고 인묘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보면은 올해 망신살 들었죠. 작년에 월살, 그전에는 연살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는 장성살, 반한살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원래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것도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니까, 그죠? 잘못하면 망신 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내년에는 장성살, 그래 이제 점점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 겁살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보면 제가 책에 간단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겁살은 빼앗기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탈취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럼 작용은 뭐 낭비, 유괴, 이런 것, 사망, 차압, 부도, 수술, 신체 겁탈, 뭐 이런 걸 뜻한다. 파산,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제살은 보면 이제 이 제살의 의미로는 보면 강자와의 충돌로 인한 용기와 재주가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제살해는 작용이 잘못하면 이 추락상, 그다음에 전염병,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좀 불안한 거,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이 제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결국죠. 그래 결국은
원래 이제 뱀띠와 닭띠와 요 소띠는 원래 겁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뼈기임을 그죠? 뭔가 이 겁탈당하는 걸 주의해야 되고 작용용으로는 낭비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수술, 부도 이런 것들도 이 파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제살 이야기했지만 천살은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이나 뭐 조난, 신체 장애 이제 이런 것들 뜻합니다. 그래서 작용으로는 뭐 마비 질환, 몸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요. 지살, 천살이 그렇다는 거고. 자, 지살을 잠깐 보면 지살은 그래 결국은 누가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원래 이 지살 든 거예요. 지살이 드는데 그 지살일 때는 작용력은 자의에 의한 이동수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역마살은 거기고 타에 의한 이동이고 이 자의에 의한 이동. 그죠? 아까 제가 거꾸로 말했죠. 그래서 수정합니다. 그런 이제 자의에 의한 이동, 변동, 여행 뭐 이런 걸 뜻하고 작용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동, 여행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객지로 해외로 나간다. 지사, 이동 이런 걸 뜻한다. 범띠, 말띠, 개띠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연살의 의미는 연살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이거든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 요 사, 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이제 이 연살이라 한다. 일명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함지살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의미다. 특히 남자는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 쾌락, 도박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월살의 의미는 그 책에 내용이 좀 돼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매월 피해가기 어려운 고통을 의미하는데 작용력으로는 뭐 고독하고 뭐 좌천당하거나 뭐 모함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망신살 아까 했죠. 누가 망신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원래 망신살이 들었다 했죠. 망신살은 의미는 자기 내부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흙탕물을 뒤집어 쓴다라든지 뭐 망신당하는 어떤 그런 거 수술도 해당됩니다. 그러거든. 명예가 떨어져서 내 자존심이 허락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망신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장성살. 근데 여기서 보면 장성살하고 역마살 말고는 다 안 좋은 거라. 예.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이 일리가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기회는 온다. 그죠? 이 12년 중이잖아요, 이게. 12개니까. 그건 기회는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반환살하고 장성살은 좋더라. 그 외에는 다 뭐 보면은 장성살은 의미는 군대의 장수로 군사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작용은 발전, 성공, 권력을 쥐고, 그죠? 성진, 명예, 건강의 이익이다. 그러니 여기는 딱 좋은 거라. 장성사는 그래서 좋은 거다. 그다음 반환사는 말 그대로 말 잔등에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는데 출세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용으로는
합격, 명예, 성진 이제 이런 걸 뜻한다. 그죠? 반환살. 결국은 보면 여기에 있는 해넘이 띠는 그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올해는 비록 망신살을 끼 있으나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으나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는 연달아 2년은 좀 좋은 운이 온다. 12신살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살 성진하고 그래 원래 굳이 뭐 내가 뭐 이 성진하고 이런데 뭐 이 할 뭐 생각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러면 언제 용을 써도 내년에 용 쓰는 게 낫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마살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올해는 신자진띠는 올해 이제 이 역마에 해당됩니다. 역마에 해당되는데 의미로는 말이 길을 걷다가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작용으로는 새로운 소식 이런 것도 되죠. 새로운 일의 변화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역마라 한다. 역마살 여기 전부 다 살이 다 붙었습니다. 살이라 하는 자체가 좋지 않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은 이동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 많이 움직이는 해가 된다. 그렇죠? 그 움직이는 해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결국은 아까처럼 신이라는 글자는 인년에 오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절상을 당하든지 움직임에 있었어요. 어떤 그런 건강상의 주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 육해살의 의미는 가족의 해가 많이 우리 가족한테 해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생 동안 실패가 많으므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만약에 대운에 육해살이 걸려 있으면은 그렇죠 10년씩 막 이래 작용하니까 그지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 작용력은 고통, 병고, 좌천, 사직 이런 거거든요. 부부 불안을 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육해살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에 이 화개살은 마지막에 화개살은 이 되게 화개는 이제 종교인, 예술인, 학자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의미로는 이제 화려한 덮개. 이제 이럴 때 작용용어는 고독하다, 고독하다. 그다음에 좀 표리부동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요 12신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실제적으로 뭐 올해 운 이 정도만 그래 결국은 띠마다 띠별로 하니까 크게 뭐 신살의 작용력은 특별한 건 아니면 뭐 우리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만 찾아보시는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2신살과 더불어서 그럼 신살을 이해가 했지만은 더불어서 12개 12운성이 있습니다. 12운성. 12운성이라는 12개의 운이죠. 운성이라. 12운성. 그것도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데 12운성은 12운성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야, 예? 맞아. 야, 갔다 가. 야, 절, 태, 양 이래 나가거든. 안 됩니다. 갔다 갔어 진짜. 아이고 참. 절태양생
그죠? 록대, 관, 왕, 쇠, 병사, 묘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절대 여기 이제 요거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이제 삼화별로 해서 신사를 절에 본 거고 12운성은 운의 흐름이거든요. 12운성의 절대란 요건 이 기운이 그래 이 기운의 강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운의 강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12신사는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래 저걸 보는 방법은 우리가 결국은 자 여기 이제 이 해가 들어오고 해자축 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여기 이제 같이 돌아가는데 요거는 일간별로입니다. 일간 여기 12운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일간별로 이 지지에 따라서 그 기운이 강약이 이렇게 난다는 거죠. 자, 일간이 가장 목일간이 가장 기운이 없을 때 이때거든요. 요거는 양의 금이잖아요. 목일간이 가장 기운이 없을 때는 요거는 간목, 요거는 을목 이렇게. 그래 결국은 이제 금에서는 목일간이 가장 기운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신금 요 자리가 절이죠. 간목에서는 여기 절.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절, 태, 양, 생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시계. 이 기운이. 그다음에 을목은 음간은 역행하는 겁니다. 음간은 역행하는 건데 그래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 거죠. 역행인데 요 자리가 바로 절지가 되더라는 거죠. 역행인데 절, 태, 양, 생, 녹, 대, 관, 왕 이렇게 합니다. 그 따지고 보면 여기 따지고 보면 간목은 어디서 왕하노 하면 여기서 왕하죠. 절태 양생 녹대 관 왕 그죠? 그 결국은 양간과 음간은 급제에서 왕을 가장 제왕이더라. 급제 자리가 가장 제왕적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견보다도 더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월지에 급제면 뭡니까? 바로 이 기운이 아주 강한 거잖아. 그래서 사주 월지의 급제자는 부모들 재산이 있더라도 자수성가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아주 내가 기운이 세니까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지 급제자는 보여서 거의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많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삐리삐리 소리 짜고 나서는 자, 이렇게 간목은 그러니까 결국은 신금 저라면 안 봐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기운이 절이라 한 것은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절이라 하는 것은 이 완전히 요 자체가 지금 이 지금 여기가 이 밑에 이거 수지 않습니까? 수 보이지 않는 곳 수. 여기는 목이지만 여기는 화고 여기 이제 이 금이죠.
아, 또 그 신경 쓰이네.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무파 탭당이 오픈업. 자, 그러면은 원래 한번 볼게요. 아까 요 신자진 띠는 그죠? 신자진 띠는 아까 원래 뭐였습니까? 예, 역마살이 끼 있네. 그 중에서 내가 간목일간이면 그죠? 그러면은 원래 병지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 자, 요거는 절태양생록대 근황 12가지를 요거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나면서도 생록대 근록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묘에 들어가서 이 음양이 분리되는 것까지 이를 표현한 거예요. 12단계로. 절이라 하면. 그래 이제 결국 사람이 태어난 시간에 태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거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수는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 지하세계. 그래서 이 자리는 태어나는 구간이거든. 그래서 이 자리가 보여지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누구한테가나 인사신에는 생지가 되는 거죠. 누구 생지가 되고 지살도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간목한테에서의 생지는 여기 있죠. 여기 생지가 된 거예요. 근데 생지는 한번 또 을목한테는 볼게요. 간목한테는 여기가 생지 분명히 맞아요. 그죠? 여기 지장간 속에도 들어있잖아요. 지장간 속에 간목이 출발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요. 제가 화가 제라면 인에서 출발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거라. 만약에 목이 제라면 해년이 목이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음으로 가보면 역행하잖아요. 음으로 가보면 여기가 절자라. 절태양생록대 근왕쇠 병사 죽은 자리라. 그래 이 죽은 자리죠. 그 양생엄사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 그 이 말이 무슨 와 나무가 여기서 와 죽노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음양이 같이 존재한다. 항상 살아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음양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좋으면 한없이 좋으나 이거죠. 그 또한 음양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요. 왜 나무는 이때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을 같이 보는 거라. 같이 보는 게 맞을 듯 하잖아요. 그런데 음양이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양은 생하지만은 음은 죽고 있다는 거죠. 양생음사라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목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일간자는 화는 볼게요. 여기서 화가 어디서 기운이 제일 약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거든. 우리 병화, 우리 정화가 수에서 가장 기운이 약하거든요. 기운이. 그러면 결국은 병화는 이 자리가 기운이 제일 약하니까 절지가 되는 거죠. 절지가 되고 정화는 이 자리가 또 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순행하면서 절태양생으로 돌아가고 정화는 역행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역행하면서 그 절대 12운성 포태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보면 여기 양의 제왕지는 어디겠습니까? 급제자리라는 거죠. 급제자리는 누구? 양. 여기지. 병호. 여기가 급제자리거든. 그 급제자리가 제왕이 된다는 거죠. 음은 급제자리가 또 제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절태양생록대 근왕 제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절태양생록대 근왕 급제자리가 그래 급제가 아주 이제 기운이 이제 그 일간한테는 아주 이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고천간한테는, 그죠? 간지한테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화토는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토는 여기 이제 무토와 병화는 같은 길로 운행을 하고, 기토와 정화도 같은 길로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 신금이 기운이 언제가 가장 없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임목에서는 경금이, 묘목에서는 신금이 절지가 되는 거죠. 그 결국 절지라 하는 것은 내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요 절지라 하는 거는 기운이 혼과 백이, 우리 사람을 죽으면 병들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면 이미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연으로 돌아간 거고, 원래대로. 그 다음에 혼은, 양은 기운은 하늘로 간 거죠. 그래, 음양이 분리된, 죽고 나면 고개 끈을 절해서 이 절지라는 게. 그러니까 뭐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자리는 절지라서 기운이 아주 없다. 이런 얘기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금은 이 자리가 절지고, 그럼 절태양 생록대 건왕, 급제 자리 가서도 제왕 지키죠. 기운이 강하고. 그러면서 또 점점 세병사모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신금은, 그래서 아까 했는 얘기가, 이는 경금이 땅으로 내려오면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은 이 자리에 오면 가을에 해당되는 글자는 봄 기운 오면 기운이 절지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한 얘기가 이 골절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 논리에서 나온 것이 12신살에서 기운이 약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그 다음에 또 수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이 가장 기운이 없을 때는 또 여거든. 그럼 결국은 임계, 그 임수는 이 자리가 절지가 된 거죠. 절지. 여기가 절이라. 야는 여기가 절이고. 그래서 순행과 역행을 하고 제왕 자리에 급제해서 제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간마다 이 12운성은 다 다르게. 그럼 결국은, 자, 보겠습니다. 원래는 인목에 해당되니까, 그죠? 인목에 해당되니까 한번 볼게요. 간목일간자는 뭡니까? 이 걸록자리가 됐고, 그죠? 걸록 제왕으로 가는 거고, 이 야일간자는, 이 을목일간자는 이 제왕적 기질이 아주 강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한테는 절지가 된 거죠. 그래, 금일간자들한테는 아주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병화나 무토일간자는 절태양생. 그죠? 그래, 여기서 이제 이 뭔가 병화를 표면적으로 이제 이 드러내 놓는다는 거죠. 드러내는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가 병화가 재성인 자는 괜찮아요. 그럼 언제부터 돈 들어온다? 여기부터 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정화는 한번 볼게요. 아까 양생음살 안 했습니까? 그래 정화와 기토일간자는 여기가 이 죽음의 자리죠. 그래 같이 존재한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면 그 다음에 병화정화이고 금일간자는, 그죠? 요 자리가 사유축삼합의 생지잖아요. 그래 금일간자는 올해 내년 갈수록 이 절지니까 이제 이 기운은 살아나겠죠. 절태양생지가 되는 거죠. 생지가. 그래 이제 금일간자는 지금보다는 이때 가면은 뭔가를 한다. 이런 얘기. 금일간자한테는 야가 생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 12운성의 기운을 뜻하는데 그 천간의 기운을 뜻하는데 만약에 자 경금이 또는 신금이 그죠? 내한테 그 육신적 기운으로도 그죠? 만약에 재성이라면 재성이 여기서는 절진데 돈 되겠습니까? 암만 용서도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육신적으로도 봐도 된다는 거죠. 아까 공망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지지궁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수의 형태는 그죠? 수의 형태.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 또 목의 형태죠. 이제 이 화가 되고 여기 이제 금이 되는데 우리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까지거든요. 그건 네 가지로 보면은 목은 어떻습니까? 목의 에너지가 어떻게 생하는 기운이잖아.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나는 기운이잖아. 목에 생명을 부여받은 기운이잖아요. 그죠? 생 화는 어떻습니까? 생왕 사절 보이지 않는 것 묶어서 네 단계로 구분한다면 생왕사절. 그래 결국 따지고 보면 목이라는 오행 자체는 임묘절에 해당 글자는 전부 생으로 봐도 된다. 생이라면 뭐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 여기서부터 막 눈으로 보여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아이가 금방 태어났다. 그러면 요 시기다는 얘기입니다. 요 시기에 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는 거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생다음에는 뭡니까? 록 이제 이럴 거잖아. 그죠? 록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하면 화라는 에너지는 아주 왕성한 기운을 뜻한다. 화의 에너지는 병화인 자는 또 정화인 자에 비해서 양은 굉장히 기운이 셉니다. 강합니다. 병화 일간자들 보면 그 일지가 뭐 일간의 뭐 강약을 떠나서 굉장히 강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런 걸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생왕사절 그죠? 생왕사절 이 쇠약해지고 죽고 죽음으로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이제 금기에서 어떤 생나무가 꽃을 확 피웠다가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저 나무 위에서부터 물기가 바닥 뿌리로 내려가잖아요. 바닥으로 뿌리로 내려가면서 말라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이때의 기운들은 금의 기운들은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네 개를 보면 이제 수의 기운으로 간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요걸 또 요것으로 12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볼게요. 이거 본다면 생록 대 여기 이제 이 건록 왕 쇠 병 사 묘 이렇거든요. 묘. 그러니까 여기는 절, 태, 양. 우리가 일간에 따라서 이 기운이 다 조금 전에 다 달라진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지의 12글자들을 놓고 보면 딱 요 형태다 이 말입니다. 딱 요 형태다. 왜? 수의 공간은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체가 없는 언제부터 보이노? 여기서부터 보이거든요. 1년의 출발도 요때 하고 하루의 출발도 인시부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 결국은 여기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회생활을 아주 왕성히 제왕적 크게 하고 점점 은퇴하면서도 힘은 남아있죠. 그러면서도 병들고 자꾸 노년으로 넘어가니까 내 기운이 쇠약해진 거죠. 그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분리가 된 거죠. 다시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면 윤회를 뜻하는 겁니다. 윤회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는 그래서 해는 절이라 하죠. 완전히 형체가 없어. 완전히 절이라고. 그 다음에 태는 잉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글자가 이 씨앗을 뜻하는 거죠. 그와 같이 자는 물상적으로 보면 씨앗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야는 잉태를 뜻한다. 그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 양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그래 기운이 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배 속에 있는데. 그 기운은 결국은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면서 이제 여기서 아이가 태어났어. 어머니 배 속에다 태어났어. 점점 자라죠. 자라면서 언제입니까? 관대. 그 청소년기를 진짜 막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고 그럼 이 기운이 이제 점점 세지는 거죠. 이걸 사람의 우리 인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다.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 돼요. 나무로 봐도 과실수로 봐도 씨앗으로 봐도 되고 여기서요. 씨앗으로 봐도 된다네. 그럼 이제 점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제왕적으로 왕성하게 하고 그걸 하다가 기운은 남아있지. 아주 왕성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쇠약해진다. 은퇴했지만 내가 아직 기운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일을 할 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래 겁의 기운들은 이런 기운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인생에 벌써 화기가 지나서 금의 시기로 가면 이제 이런 이 상황이 우리 구조가 그래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가도 이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은 점점 내리막길 탄다. 사람이 계속 자라잖아. 계속 자랐다가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든다. 그 기운이 이제 자꾸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 우리 인생 12가지를 구분하는 게 바로 12운성이다네요. 그거는 천간의 기운을 뜻한다. 그래 내한테는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떤 건지, 그러면 거기 바라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러면 거기 나한테 재성인지, 그 다음에 거기 나한테 관성인지, 관성이라면 원래부터 완장 찰 일이 많겠죠. 이름 널리 알리 그런 일에 자꾸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재성이라면 또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이미 뭔가를 시작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연계해서 그다음에 이게 식상일 수도 있고 문서를 가진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12운성은 따지고 보면 이 12신살과 같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볼 수 있다. 만약에 절지라면 그는 급살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연기해서 본다면. 이제 그거는 제가 명리 박사 논문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는 거거든. 굉장히 뭐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는 결과가 요랬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다른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